안녕하세요. 오늘은 54차시 닮은 도형에 대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닮음은 이제 첫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닮음의 정의와 용어 그리고 닮음의 성질에 대해 다루게 되겠습니다. 우선 닮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닮음이란 이번 시간 강의는 계속 이 그림을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요. 닮음이란 뭐냐면 지금 왼쪽에 작은 사각형이 확대돼서 오른쪽 사각형이 되고 오른쪽 큰 사각형이 축소돼서 왼쪽에 작은 사각형이 된다. 자, 이 그림이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도형이 있을 때 어떠한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될 때 두 도형은 닮음 관계에 있다고 한다라고 해서 닮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확대 또는 축소를 했을 때 서로 합동이 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간혹 이 말을 잘 오해를 하는 게, 자, 하나만 적어 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 뭐 이런 정사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 정사각형을 확대했어요. 이렇게. 자, 좌우는 안 변했고 아래 위에 높이만 변했죠. 이런 건 확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확대라고 부르는 거는 이걸 확대하면 아래 위로 모두 길어져야 확대인 거예요. 축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확대와 축소의 개념 잘 알아두시고요. 닮음 관계에 대한 정의는 확대 축소하여 합동이 되는 두 도형을 닮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닮음 관계에 있는 그 도형을 닮음 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두 도형이 닮음이에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닮음 도형이라는 네 글자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닮음의 관계와 용어입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대응점입니다. 대응점이란, 닮음이란 뭐라 그랬어요? 다른 도형을 축소나 확대해서, 그렇죠? 합동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왼쪽을 확대해서 오른쪽 도형처럼 만들었을 때 같은 위치에 오는 점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A 같은 경우는 이 점 A를 확대하면 점 뭐가 되겠어요? 점 E가 될 거고요. 점 C는요? 점 G가 되겠죠. 이렇게 점 C와 점 G, 점 A와 점 E 같은 관계를 보고 대응점이라고 합니다. 자, 대응변은 합동으로 만들었을 때 같은 위치에 오는 변을 얘기합니다. 변 AB와 변 EF는 길이가 현재는 분명히 다르죠. 하지만 도형을 확대 축소해서 합동인 도형으로 만들었을 때 같은 위치에 오는 두 변인 거는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변들을 보고 대응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대응각입니다. 역시 합동으로 만들었을 때 같은 위치에 오는 각을 얘기하고요. 여기서의 각 D는 오른쪽에서의 각 H가 되겠죠. 그래서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닮음 관계와 표현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사각형 ABCD와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 EFGH는 서로 닮음인 거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닮음의 표현은 어떤 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기호는 영어 similar의 첫 글자인 s를 옆으로 뉘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써보면 이렇게 돼요. 써보면 요런 모양으로 닮음 기호를 쓰시면 됩니다. 자, 닮은 표현을 쓸 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꼭지점을 대응하는 순서대로 쓰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점을 많이 당합니다. 반드시 대응하는 순서대로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사각형은 ABCD라고 제가 읽으면 ABCD라고 읽어볼게요. 얘를 사각형 ABCD. 아니에요. 죄송해요.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왜 이러고 있죠? 자, 위에 그림에서 두 사각형은 분명히 닮은 도형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표현을 할 텐데 표현을 할 때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는 틀린 표현, 하나는 맞는 표현.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ABCD, ABCD. ABCD니까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ABCD. 지금 이 사각형을 ABCD 순서대로 나타냈어요. 점을. 자, 그런데 얘는 FGHE. 그러니까 FGHE 순서대로 나타냈어요. 분명히 같은 사각형이지만 대응점이 맞아야 달라요. 여기는 A부터 시작했는데 여기는 F부터 시작했죠? 네, 틀렸겠죠? 자, 그래서 맞는 표현을 보면 맞는 표현은 E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왜냐면 왼쪽에서 A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ABCD
EFGH 가운데 닮음 기호, 이게 바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사실 중학교 2학년 이후에는 이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잘 채점을 하지는 않아요. 이제 어차피 닮은 기호 자체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문제만 보통 나오고, 하지만 적어도 2학년 2차 집필 때까지는 닮은 도형의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역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닮은 도형의 성질입니다. 오늘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닮은 도형의 성질 첫 번째 외우세요. 대응 각의 크기는 같다.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확대나 축소했을 때 각의 크기는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변하지 않아요.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을 조금 큰 정사각형으로 만든다고 해서 이 각의 크기가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닮은 도형은 서로 대응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뭐 120도라 그러면 이 오른쪽도 뭐가 돼요? 120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응 각의 크기는 같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항상 같다. 자, 이거 좀 말이 긴데요. 이거 이대로 모두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대응변의 길이가 그냥 같진 않아요. 대응변의 길이가 그냥 같으면 그거는 그냥 합동이에요. 하지만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아요. 닮음은. 그래서 이따가 문제도 한번 해볼 텐데 이거 그대로 외우세요.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항상 일정하다. 이거 항상 외우셔야 됩니다.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항상 일정하다. 대응변이 뭔지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다음 그 대응변의 길이비가 항상 일정하다고 했죠, 제가. 근데 수학자들은 이렇게 항상 일정하고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항상 일정. 자, 이 항상 일정한 값을 뭐라고 하냐면 닮은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닮은 도형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닮은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위에 게 별 2개면 얘는 별 3개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 강의가 넌 너무너무 길어서 외우기가 힘들어요 하시는 분은 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문제 위에 뭔가 써져 있네요. 잠깐만 지울게요. 자, 이거 좀 지우고요. 자, 위 그림, 왼쪽의 그림이죠. 왼쪽의 그림에서 서로 닮음이래요. 자, 이때 선분 AB가 3.6cm, 3.16cm, 그러니까 어디예요? 여기죠. 선분 AB가 3.16cm, 각 B가 여기죠. 75도래요. 이때 EF의 길이와 F의 크기를 구하래요. 자, 일단 F의 크기를 먼저 볼게요. 각 B랑 각 F는 서로 무슨 관계? 그렇죠. 대응각이죠. 대응각이면 닮음 도형에서의 대응각의 크기는 같다고 했으니까 F는 그냥 얼마예요? 75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EF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자, EF는 여기네요. 그러면 A, B랑 EF는 서로 분명히 네, 대응변이죠.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고 했는데 이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걸 봅시다. CD를 한번 볼까요? 자, CD 몇 칸이에요? 2칸이죠. HG는 몇 칸이에요? 얘는 4칸이네요. 그리고 둘은 대응변이죠. 즉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2대 4예요. 그러니까 1대 2죠. 그런데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항상 일정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AB랑 선분 AB랑 EF의 길이의 비도 1대 2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AB가 3.16이에요. 3.16이에요. 그러면 EF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6.32가 나와야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 하는 거라 설명을 굉장히 길게 했는데요. 몇 문제만 반복해서 풀다 보면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천천히. 자, 그래서 강의가 끝났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약 9분짜리 강의가 됐네요. 다음 시간은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이번 시간 시청 확인 숙제는 아래의 그림을 보시고 방금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AD의 길이 각 D가 주어져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림 그리시고요. 문제 쓰시고 풀이도 반드시 쓰세요. 답만 쓰는 분들은 인정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풀이 과정을 반드시 쓰세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